안녕하세요. 아임 컨설팅 강사 장은미입니다. 오늘은 2026년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교직원대상 중소기업 이해 연수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주제를 네 가지로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 채용시장 변화와 중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활용 가능한 정보 채널 및 정보 지원 프로그램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께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상담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상담 가이드 몇 가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2025년 직업계고 취업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5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졸업한 대상자로 발표한 자료이고요. 성별 직업계고 졸업 취업 현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성애 같은 경우에는 57.0%, 남자 같은 경우에는 54.1%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남성의 비율이 조금 적은 이유는 군입대 부분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전반적인 전체적인 취업률은 55.2%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비율이 어떤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조금 적은 비율이 취업을 하고 있네?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취업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비율은 참고하실 부분은 아시겠지만 남성인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자마자 입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비율 제외이고요. 또 대학을 지나가는 친구들이 조금 많다 보니까 그 비율을 제외하고 본다면 취업률은 생각보다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분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5년간 미취업자 비율을 발표했는데요. 보시면 2021년도에는 미취업자 비율이 23.1%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 감소하면서 2025년에는 20.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비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취업 현황 분석 결과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5명 미만의 그 사업장부터 5명부터 30명 미만 또는 30명에서 300명 미만 300 이상의 기업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300명 이상 기업에 취업한 비중이 36.3%로 4년 연속 해당 부분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취업의 질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힘들게 취업을 했는데 또 이 회사에서 계속 퇴사를 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의 유지 취업률도 발표를 했는데요. 1차 유지 취업률은 83.1%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2차 유지 취업률은 68.2%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1차 유지 취업률이라는 거는 취업하고 6개월 경과하신 분들 대상이고요. 2차는 12개월 차 이렇게 나눠서 조사한 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대기업, 공공기관 다 포함해서지만 직업계고 졸업자분들의 유지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2026년 채용시장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기관에서 채용 담당자분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귀사는 2026년 인재상에게 더욱 중요해질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복수 선택이 가능하게끔 체크를 해보았는데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문항이 직무 전문 역량입니다. 이 해당 부분이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로는 팀워크, 뭐 학업 능력, 조직 기업 의지라든가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AI라든가 데이터 활용 전략 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2026년 채용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세 가지를 한번 꾸려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학벌의 종말, 스킬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스킬 기반 채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대기업에서는 또는 뭐 공공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공채가 점점 폐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은 올해 더 두드러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 중심의 수시 채용이 확대가 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진 실무 스킬이 대졸자의 이론보다 더 매력적인 카드가 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생이 갑이 되는 시장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인재를 고르는 입장이 아니라 어렵게 모셔온 인재를 유지하기 위해 복지와 임금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려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중소기업 현장이 IT 기반으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몸을 쓰는 일이 아니라 기술을 제어하는 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미리미리 우리 학생들이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2026년 채용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기업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크게 뭐 공공기관, 즉 공기업, 그다음에 대기업, 그 외에 이제 중소기업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 중소기업을 조금 더 이제 세분화하자면 여기에는 중견기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강소기업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총 우리나라는 8개, 6개의 그룹으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형태, 규모별로 조금 분류를 해보자면 중소기업은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미만인 기업을 뜻하고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연합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중소기업의 범위를 벗어나고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대기업은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생산량과 매출액이 많고 종업원 수가 많아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는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보자면 규모별로는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은 좀 작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대기업은 크다. 그리고 그 중간인 중견기업은 이렇게 중간 사이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이제 차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기업의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9.9%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소위 우리는 이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통틀어서 중소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시대상 기업 진단 기준으로 2025년에는 92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삼성, SK, 현대자동차, 뭐 LG, 롯데, 포스코, 하나 등이 이제 여기에 속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대기업으로 꼽히고 이들 그룹 내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회사는 그 외로 수천 개가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이 좁은 0.1%의 문을 뚫고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취업 시장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기업의 99.9%로 예, 눈을 돌릴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을 참고해서 취업 준비 학생들께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한 분류는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해당 기업들이 기업 분류에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LG. LG는 기업 분류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대기업입니다. LG, 삼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대그룹으로 이제 이루어진 보통의 회사들은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래 우리가 참 자주 보는 데죠. 삼양.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는 그러면 기업 분류가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는 중견기업입니다. 선생님들 맞추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치킨 좋아하시죠? 예, 저도 치킨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60개 치킨, 예,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선생님들 60개 치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기업에 속하는데요. 이 60개 치킨은 어떤 기업 분류에 속할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네, 그렇죠. 여기는 중소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 다 맞추셨을까요? 다 맞추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공사의 로고가 있는데요. 여기는 또 기업 분류를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공공기관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업 분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 공공기관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본 기업들도 어떤 분들은 아, 여기가 대기업인 줄 알았는데 아, 중견기업이었구나. 아, 이런 것도 중소기업이구나. 이렇게 새롭게 아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숫자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보여드린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믿고요. 또 처음 보신 분들은 우편번호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자, 이 번호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배울 중소기업과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서 언급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 숫자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자리 부분은 예, 두 자리씩 끊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전체 근로자 중 88%는 중소기업의 근로자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68%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족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1, 2, 3, 119는 자, 세 자리씩 끊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3항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그다음에 119는 대한민국 헌법 119조 경제 민주화를 뜻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숫자들이 말하듯 우리나라 경제는 중소기업이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의 취업을 조금 망설이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어, 아마도 대중들이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조금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선생님들에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중소기업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본다면 아마 선생님들 지금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려 볼까요? 예. 아마도 대부분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조금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부분은 중소기업은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또 중소기업은 연봉이 대기업에 비해서 조금 턱없이 적더라. 또 중소기업에서는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가 없다더라. 또 중소기업에 다니면 사람들이 회사 이름을 말해도 어딘지 모른다. 자꾸 그게 어디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다든가 이런 게 조금 뭐 어떤 분들은 창피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설명하기 귀찮다 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는 중소기업의 영향력이 대기업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다. 또 글로벌 시대에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조금 없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처럼 많은 이제 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건 이제 좀 옛날 이야기라고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물론, 여전히 아직까지도, 안 바뀐 곳이 있긴 있죠.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미 변화했고요. 또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취업을 준비하면서 기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 당연히 이제 중복으로 답변할 수 있다는 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역시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연봉 수준입니다. 그쵸? 이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셔야 될 부분들이, 직원의 복지 제도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이걸 이제 꼽았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썼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취준생들이 이 복지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와 거리 부분, 그 다음에 기업의 분위기라든가 성장 가능성 부분도 보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대 취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복지 제도가 무엇이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분야별 가장 선호하는 복지 부분에서는 근무 시간이나 장소, 이 부분에서 재택근무를 선호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코로나19 이후에 영향을 조금 더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전 부분에서는 기본급 외에 뭐 보너스라든가 인센티브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휴가나 여행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쉬고 싶을 때 또는 여행 가고 싶을 때 휴가 같은 거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좀 기업 문화 부분에서는 좀 출근 복장이 조금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지제도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복지기금입니다. 부족한 복지 예산을 정부와 함께 이제 투자하는 건데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업에서 복지기금으로 뭐, 예를 들면 10만 원을 낸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똑같이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두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제도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랑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워라밸 포인트 제도인데요. 재택근무나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운영을 한다면 이 복지 포인트를 누적을 해서 이 워라밸 포인트를 누적을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이 도대체 무엇이냐? 들어보신 분도 이미 계실 텐데요. 이 플랫폼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여행, 휴양, 취미,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정기기라든가 기업 소모품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도 별도의 가입비나 이용료 없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건데요.
참고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 취미 자기계발에서 호환된 같은 여러 계열사들이 있고요. 여행이나 휴양, 또 생활 안정이라든가 건강 관리라든가 상품몰 여러 가지 이제 제휴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시기별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인들이 조금 필요한 혜택들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복지제도가 있는 중소기업들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핸드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10년, 설립된 회사인데요. 스마트 TV 컨텐츠 및 서비스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여기에서는 보시면 때때요 사내 패션쇼 하고 이렇게 홍보 문구를 만들어 놨죠. 옷도 선물 받고 옷도 자랑하고 보시면 1년에 4번 백화점에서 옷을 사서 사내 패션쇼를 개최한답니다. 백화점에서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량의 옷을 쇼핑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때 쇼핑한 그 옷을 가격을 자기 돈으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법인카드로, 예, 법인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서요. 이 행사 하시면 전혀 구매하신 직원들이 전원 패션쇼에 참여를 하는데 이때 베스트 드레서와 워스트 드레스를 선정을 해서 선정된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카트라이더 게임 대회를 개최를 한대요. 매달 뭐 1회씩 모든 업무를 뒤로 하고 이렇게 야외 활동이나 문화 활동을 개최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다른 업체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업체에서는 삼시세끼를 회사에서 드실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물가 상승하는 뭐 그런 것도 반영을 하지만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몇 끼 챙겨 먹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식사 제공하는 복지를 많이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진으로 보시면 선생님도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아이 엄마들이 다 아이를 안고 있죠.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회사입니다. 예. 자, 통신 장비 제조 기업인 토마스라는 곳인데요. 이 기업은 사내에 키즈룸이 있답니다. 그래서 원하면 아이와 함께 출근해서 같이 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아주 인기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말 이 복지가 예, 탐이 나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그런지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중소기업에서 시도를 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회사를 선택하는 가치 우선순위가 아마 다를 겁니다. 그거는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상담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꼼꼼히 살피시면서 학생들이 원하면서 또 좋은 복지기업, 중소기업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중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기본 요소입니다. 해당 중소기업의 매출, 그 다음에 업력, 주요 거래처 확인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원 수 대비 퇴사율을 확인 체크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사율이 너무 잦다면 분명히 무엇인가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또 신규 채용의 목적이 증원이 목적인지 결혼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증원을 하는 목적이라면 회사가 점점 성장해 가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결혼을 채우는 거라면, 이 결혼이 왜 잦을까? 이런 퇴사율하고 같이 이제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도대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알려드릴 텐데요. 자, 먼저 고용24에서
확인 가능하신 거는 기업 업력이라든가 직원 수, 그다음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뭐 이쪽에서 고용보험 여부만 확인하시더라도 괜찮은 기업을 1차 필터링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채용 공고가 우리 고용이24에서도 채용 공고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채용 공고가 이 업체에서 혹시 반복적으로 올라온 게 있는지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중소기업 여부의 공식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매출 규모나 범위, 그 다음에 기업 기본 재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시스템 정보창은 뒤에서 제가 사이트 알려드릴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영세 사업자인 경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입니다. 이제 다만 이곳은 법인 기업이라든가 외부 감사 대상일 경우에만 확인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매출액이라든가 주요 거래처, 그다음에 재무 안정성 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이 매년 유지가 되는지 또는 증가 중인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정 거래처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또 높은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특정 거래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면 조금의 위험도는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 상에서 선생님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 수 대비 퇴사율 부분은 국민연금 사업장 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도별 인원수 변화를 조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 수가 갑자기 줄었거나 늘거나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게 조금 이제 주의가 필요한 거죠. 갑자기 줄었다면 뭐 회사의 규모가 줄은 건지 아니면 또 갑자기 늘었다면 왜 늘어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음. 또 그다음에는 채용 공고 이력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워크넷, 고용24죠.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등에서 같은 회사 공고가 반복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특정 업체에서 항상 같은 직무를 뽑는다. 어, 그러면 결혼을 충원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는 여러 직무를 뽑는다 그러면 이 회사가 점점 성장해서 필요한 인력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근무 환경 체크 포인트입니다. 근무 시간이나 잔업 또 교대 여부가 있는지 여부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봉의 구조가 기본급만 있는지 또는 상여금이라든가 뭐 보너스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요. 기숙사라든가 뭐 통근버스, 식사는 좀 제공되는지 기타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장 가능성의 판단 기준입니다. 이제 이것까지 완벽해 준다면 정말 괜찮은 중소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신입 교육이든 뭐 기존 재직자 교육이든 모두 포함해서 교육 체계 유무도 한번 체크하실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자격증이나 기능사 활용 가능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직무가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도 더불어 체크해 보시면 좋은 중소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직자가 많이 찾아보는 채용 플랫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사이트들이실 텐데요. 자, 첫 번째는 사람인입니다. 사람인은 경력직 채용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채널인데요. 국내 최대의 인재풀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활용한 인재 검색 및 메신저 활용 기능을 통해서 후보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24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고용24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이제 취업 사이트인데요. 중소기업은 무료로 구인 광고를 업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구인 광고가 가장 많이 있는 사이트가 고용24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잡코리아입니다. 여기도 경력직 채용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채널인데요. 경쟁사나 동종업계 검색 시에 유리한 편이라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플래닛입니다. 기업에 대한 평판과 연봉 등 내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고요. 다섯 번째는 링크드인입니다. 회원 수 9억 명에 달하는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인데요. 여기는 이제 세계적으로 약간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약간 그런 플랫폼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의 유료 광고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구직자들에게 회사 정보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라서 구직을 원하는 회사 쪽에서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업체의 정보가 조금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이 링크드인으로 가셔서 해당 기업의 정보가 있는지 검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중소기업이 어디가 있고 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또는 우리 학생들이 물어봤을 때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24입니다. 자, 고용24 가시면 이 개인이라는 부분에서 음, 저는 이제 강소기업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놨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찾기라든가 취업 가이드라든가 채용 행사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 탭으로 가셔서 선택하셔도 되는데 이제 강소기업만 모아놓은 건데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중에 조금 더 영향력이 있고 안정적이고 복지 혜택이 조금 더 있는 좀 인정받은 업체 이런 걸 이제 강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업들을 조금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원하시면 지역별로도 검색 가능하시고요. 아니면 직무별로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또는 강주 지역에 강소기업이 뭐가 있을지 또는 전남 지역에 강소기업이 뭐가 있을지 이렇게 궁금하실 때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입니다. 조금 화면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요. 다만 여기는 로그인이 조금 필요합니다. 확인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중소기업 현황에 가셔서 기업 정보를 클릭을 하시고 자,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세 검색을 클릭을 하셔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또는 확인하고 싶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업 등록을 검색을 하시고 해당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료 확인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제가 무신사라는 기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무신사에 대해서 보시면 기본 정보, 사업장 정보, 주소가 어디 있고 예를 들면 설립 연도가 어떻게 되고 기업의 형태 보이시죠? 위쪽에 법인 또는 기타 사업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정보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경영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매출 정보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보시면 최근 5년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이런 것만 봐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기업 연형 간단하게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막대 그래프로 현재 자산 규모라든가 최근 영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자 하신 분들은 취업 준비하시면서도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죠. 또는 궁금한 기업을 찾아보셔도 좋고요.
요럴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사이트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입니다. 사이트 이름이 참 괜찮은 중소기업입니다. 여기에 가셔서도 중소기업의 궁금한 이야기 또 알아보실 수도 있고요. 일자리 지도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고요. 뭐 조건별 기업 검색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견기업 정보마당이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뭐 채용 정보라든가 이런 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들 활용하시는 고졸만 잡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중앙지역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하시는 곳인데, 저희가 해보니까, 검색 사이트에 고졸만 잡 이렇게 검색하시면 잘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하실 때 고졸만 잡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같이 묶어서 검색하시면 조금 보다 쉽게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졸만 잡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취업지원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채용 정보가 이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고졸 채용 공고 클릭하시면 지역별로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모르면 손해보는 직업계고 학생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해마다 하고 계시겠지만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입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취업 확인 시에 재직 기간에 따라서 1인 5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요. 이 500만 원은 일시불로 한 번에 지급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1차와 2차 나눠서 지급을 합니다. 사업장 기준으로부터 1년 이내에 3개월 재직이 확인된다 그러면 200만 원. 그 다음에 1차 지급자 중에 사업장 기준으로 30개월 이내에 추가 9개월 재직이 확인이 된다면 추가로 300만 원 지급을 해서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제 지원 대상이라든가 의무 사항들은 꼭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직 2026년도 일정은 나오지 않아서 제가 2025학년도 거 일정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통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모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수시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일정이라든가 신청 방법, 그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혜자 의무 사항이 있죠. 이런 기본적인 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또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에 가셔서 해당 내용들을 꼼꼼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장 실습 지원금입니다. 국내 직업계고 3학년 학생 중에 산업체 채용형 현장 실습 참가자에게 1인당 최대 360만 원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인데요. 이거는 국고에서 180만 원, 교육청에서 180만 원 해서 총 360만 원, 즉 일일 최대 6만 원에서 최대 60일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면 지원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조금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산업체 채용을 전제로 해당 기업에서 직접 활동하는 이제 현장 실습이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지원 요건이 아시겠지만 현장 실습 표준 협약서를 작성한 실습생만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장학금은요, 고교 후 학습자 장학금입니다. 선취업 후 학습자를 위한 장학금인데요. 현 재직 기업 유형이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중소라든가 중견 기업에 재직하고 있다면 전액 지원해주고요. 비영리기관이라든가 대기업 재직자 같은 경우에는 반액 지원입니다. 아시겠지만 선취업 후 진학 제도라는 거는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한 뒤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제 주로 마이스트고나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자 특별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 이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졸업 후에 진학을 할 건지, 취업을 바로 할 건지, 그런 친구들에게 이런 지원 혜택을 또 안내해 본다면 또 진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상자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특정 조건을 맞춰줘야지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경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제 다만 가고자 하는 대학교라든가 이제 기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전에 확인이 조금 필요하고요. 현재 재직 중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만 30세 이하 우선 선발되고 있고요. 연령 무관인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마다 이제 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원하는 대학이 혹시 있다면 너가 이런 대학에 이런 제도로 갈 수 있어. 그러면 등록금을 얼마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들은 전액 돈을 내고 다니지만 너는 중소기업에 이렇게 취직하면서 돈을 벌면서 또 등록금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학제도는 고졸만 잡이라는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푸른 등대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가셔가지고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중소기업 취업률을 조금 높이고자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이 부분 확인이 좀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제 저축 상품을 해당 은행에 가셔서 가입을 하시는 건데요.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개인 납입 금액과 이제 기업 지원금을 포함해서 만기 시에 이자와 함께 재직자에게 이제 지급되는 시스템인데요. 재직자에게는 회사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만기 공제금 수령 예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막연하게 이제 들으면 확 와닿지 않는데 금액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재직자가 예를 들면 달달이 나는 10만 원을 내겠다. 그러면 기업 지원금은 재직자가 낸 돈의 2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만 원을 추가로 적립을 해 주는 거고요. 만기 상품은 3년 만기와 5년 만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만기를 선택하시면 460만 원, 5년 만기를 채우시면 796만 원입니다. 그러면 월 최대 이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인데요. 50만 원 최대를 납입한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20%인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총 60만 원이 저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3년 만기 예상 수령액은 2,298만 원 정도 되고요. 5년 만기로 한다고 하시면 약 398만 원입니다. 지금 이제 안내해드린 금액은 현재 이제 금리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은행이라든가 금리 변동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 재직자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에서도 또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2026년 청년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이 청년 정책은 한번 발표가 되면 5년 동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국무조정실에서 10대 핵심 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 제도입니다. 어,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조금 구축해서 여기에서 교육이라든가 뭐 채용 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속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으로 근속 인센티브라든가 우대 이제 사항을 지급해 주는 건데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고 해서 2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 더 확대된 지원금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뭐 고용 촉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인센티브 같은 최대 350만 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합니다. 1인당 연 3회인데요. 국가기술 자격 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청년 월세 지원 대상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또 취업을 나가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타 지역으로 갔을 때 가장 이제 문제되는 부분이 주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거 월세 차지하는 비율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을 많이 느끼는 젊은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또 청년 미래적금 도입 및 고졸 청년 대출금 인하 이 부분이 있는데요. 현행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대비해서 어, 납입 기간을 대폭 단축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최소한 5년은 가입을 해야 된다 했는데 이 5년이 너무 부담스럽다 하는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소 기간을 3년으로 단축을 했고요. 정부 기업 그 퍼센테이지도 대폭 확대를 했는데요. 기존에는 3에서 6% 정도였어요. 근데 이 부분을 6%와 12%로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한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청년 미래 적금은 19세에서 34세 청년이면 누구나 최소 3년 동안 매월 50만 원까지 자유 납부입이 가능한데요. 뭐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누는데 일반형이 정부 기여금 6%를 매칭하는 거고요. 우대형이 12%를 매칭하는 겁니다. 각자 이제 지원 대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거 비교하셔서 해당되는 부분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청년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그 학부모님들이라든가 학생들 상담하실 때 중소기업 이해에 조금이나마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중소기업 취업 상담 업무 효율 높이기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선생님들 생성형 AI 아마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업무에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실 건데요. 아시다시피 또 우리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뭐 학생들이나 부모님들 상담하실 때 또는 취업 상담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기본적인 조금 프롬포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 찾기, 지역별, 직무별, 중소기업 후보군을 조금 찾고 싶다. 그러면 이제 좀 틀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프롬프트를 이렇게 A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너는 특성화고 취업 지도를 돕는 진로 상담 전문가야. 광주광역시와 전라도 지역을 기준으로 고졸 채용을 하는 중소기업이 많은 업종을 좀 정리해줘. 그 조건을 줬죠. 제조업 중심. 그 다음에 현장 실습 뭐 취업 연계가 가능한 구조. 그 다음에 기술을 배워 경력으로 남길 수 있는 업종 위주로. 그다음에 출력은 아래 방식으로 좀 해줘. 지역별, 첫 번째는 지역별 주요 업무, 업종 특징. 두 번째는 특성하고 학생에게 적합한 이유. 세 번째 기업을 찾을 때 참고하면 좋을 키워드 형태로 정리해줘.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저 조건 값을 조금 바꾸시거나 아니면 출력 형태를 원하시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롬프트로 그대로 한번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예,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이 외에도 답변은 이제 긴데 제가 위에 부분만 딱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네, 나름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선생님들이 조금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하실 때 도움이 되십사 하고 가지고 와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워크넷이나 다른 타 사이트의 체육 공고를 보시고 이제 선생님들께서만 필요한 그 요약본 같은 거를 만들어 두시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프롬프트입니다. 아래는 워크넷에 올라온 중소기업 채용 공고야. 이 공고를 특성하고 선생님 관점에서 분석해줘. 자, 분석 기준은 고졸 취업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근무 환경에서 확인해야 될 점, 장점과 주의할 점, 학생에게 추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설명 문장, 너무 어렵지 않게 학부모에게도 설명 가능한 표현으로 좀 정리해줘 하고 하단에 채용 공고를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또는 PDF 파일로 첨부하시거나 아니면 사이트 링크를 주셔서 이 사이트를 확인하고 한번 정리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광주나 전남 지역에 괜찮은 중소기업을 한번 필터링을 하고 싶다. 하셨을 때 쓰면 좋은 프롬프트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정보를 보고 특성하고 학생 취업 뭐 관점에서 1차 판단을 좀 도와줘. 그러면서 지역은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도. 저는 이렇게 지역을 조금 한정을 줬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확인 기준은 고용이나 안정성 또는 기술 습득 가능성, 뭐 첫 직장으로 적합한지. 그래서 결과값은 1, 2, 3 이런 순서대로 조금 해줘 그러고 이제 하단에 기업 정보를 올리거나 뭐 채용 정보를 올리거나 이런 그 회사 소개 같은 내용 정보를 조금 올려서 좀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학생 맞춤 기업 추천 문장 만들기. 이게 상담하실 때 이런 학생에게는 어떤 기업 또는 뭐 반대로 말하면 기업 또는 직무 이런 거를 추천을 해주면 좋을까 할 때 기본적인 형틀을 이렇게 한번 짜봤는데요. 아래 특성하고 학생의 정보야. 이 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추천하는 이유를 교사가 학생에게 설명하는 말투로 조금 정리해줘. 그래서 학생 정보를 뭐 전공, 성향, 뭐 장점, 희망 근무 조건 뭐 이런 식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기준으로 고려하고 첫 직장에서의 의미와 3년 후 경력 관점도 함께 조금 설명해줘. 이렇게 제가 써봤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의 정보를 조금 더 이제 많이 주시면 더 좋은 정보가 나올 수 있겠죠. 또는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뭐 학생의 단점을 넣으셔도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조금 더 추가해서 맞춤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학부모 상담용 설명 문장 자동 생성이라고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상담하시거나 학생들하고 상담하실 때도, 어, 멘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뭐, 특성하고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강주 전남 지역 중소기업 취업의 장점을 부담스럽지 않게 설명 좀 해줘. 음. 그래서 포함된 내용은 중소기업 취업 시 실패가 아닌 이유, 그 다음에 고졸 취업의 현실적인 장점, 첫 직장의 의미, 부모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조금 제시해달라. 그러면서 설명회에서 그대로 읽어도 될 정도의 문장을 좀 작성해줘.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 나오더라고요. 중소기업의 취업이 실패가 아닌 이유, 고졸 취업의 현실적인 장점, 음,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고요. 중간 있는데 조금 생략하고, 부모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 제가 딱 원하는 그 아까 제시 근거를 이렇게 쪽쪽쪽 나열해줬죠. 그래서 마무리하면 멘트가 중소기업의 취업은 포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이다. 고졸 취업은 조급함이 아니라 빠른 경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멘트를 만들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께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께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상담 가이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질문 예시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질문 예시보다는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모두 마찬가지겠죠. 상담하시면서 이런 문항을 조금 기억하셨다가 표현을 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주제로 한번 학생들과 상담을 하시면서 취업이나 진로를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뭐, 이 회사에서 현재 바로 내가 취업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겠지만 3년 후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즉, 이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서 무엇을 배워서 3년 후에 나는 어떻게 발전되어 있을까?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배운 기술로 다른 회사에서도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직장의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 선생님들이 이런 포인트도 조금 봐주시고요. 이제 스펙이 아니라 경험과 기술을 조금 중요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멘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이라든가 대기업으로 가는 실제 경로라고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버티는 회사가 아니라 배우는 우리 회사를 조금 찾아보자. 이런 멘트들을 이용하시면서 상담을 해보시면 조금 더, 어, 현실적인 목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취업이 차선책이 아니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맞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담 멘트라든가 AI 프롬프트도 뭐 선생님들께서 상황에 맞게 번영하셔서 쓰신다면 상담이 훨씬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 있게 중소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다면 뭐 메모해 두셨다가 궁금하신 연락 주셔도 되고요. 뭐 다만 우리 선생님들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점 없으실 거라고 믿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6년에도 항상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